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동굴입니다. 제가 작년 휴가 때 제주도에서 미니쿠퍼 컨버터블을 한번 리뷰했었죠. 이번 휴가 때도 이렇게 제주도를 방문해서 제가 전기차를 길게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제주도 휴가에서는 아이오닉 5를 일주일 정도 렌트를 했고 일주일 정도 아이오닉 5를 주행해본 후기를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대부분의 렌트카는 깡통으로 구매가 되는 거 들어보셨죠? 뭐 렌트카 업체 사장님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아이오닉 기본 모델의 가장 깡통 트림, 옵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깡통으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경기도 기준 3천만원 중반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천만원 중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 전기차 전용 플랫폼 차량인 아이오닉 5의 내관과 제가 느끼는 간략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차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거는 와, 차가 겉에서 보는 것보다 진짜 크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약간 아이오닉 5가 박스카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넓을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은 했지만 역시 전기차는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쩍벌 죄송합니다. 이 센터 터널 쪽에 전혀 높낮이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공간이 넓다는 느낌을 받고요. 여기 2열뿐만 아니라 1열의 경우에도 이렇게 발 사이에 거칠 게 없습니다. 1열에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가 이렇게 거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감이 넓다고 느낄 수가 있고, 여기 안쪽에도 꽤 넓은 수납함이 있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아일랜드 뭐 기능이라고 하죠.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고 이렇게 뒤로 당기면 뒤로 갑니다. 근데 사실 이 공간을 어떻게 쓸지는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여기에 짐을 두기에는 사실 운전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짐을 두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운전할 때 발을 이렇게 하고 운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여기가 넓어지면 무슨 장점이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과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의 사이는 확실히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 뭐 발로 장난도 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좀 부럽네. 자,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장점 말고는 여기 넓은 게 무슨 상관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번 아이오닉 5의 장점, 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깡통부터 모든 모델에서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딱 차를 탔을 때 이 디지털 클러스터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엄청 깡통이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서 그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깡통에 대해서 간단한 옵션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왼쪽부터 옵션을 보면 이렇게 오토홀드나 스탑앤고 기능이 있고, 창문 같은 경우는 1열은 파워 윈도우가 되는데 2열 같은 경우는 계속 꾹 누르고 있어야 되는 일반 윈도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점은 반자율 주행 관련된 옵션들, 제가 이전에 타고 다닌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동일한 반자율 주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대차는 사실 다 ASCC가 동일한 정도로 적용이 되고 있죠. 앞차와의 간격 유지, 차로 유지 보조, 그리고 정차 후 재출발 기능까지 반자율 주행 기능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이렇게 여기를 길게 누르면은 공조 장치에 대한 화면이 뜨는데 이렇게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에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좀 불편한 점이 통풍 시트랑 온열 시트를 주행 중에 킬 일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아쉽게도 이렇게 터치로 조절을 해야 되고, 밑에 버튼에는 시트에 관련된 옵션은 없다는 거. 이 점은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깡통 모델이다 보니까 어라운드 뷰는 없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랑 전후방 센서만 존재한다는 거. 확실히 제가 아우디를 타다가 이 현대차 내비게이션을 쓰니까 성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티맵을 쓰지 않고 현대차 내비게이션으로 주행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게 좋은 게 앞에 손님들이 주소를 검색했던 기록이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번 여행을 아무 계획 없이 왔는데 이렇게 주소 기록들을 보니까 아, 이런 데가 맛집이고 이런 데가 관광지구나 하면서 그냥 진짜 할 거 없을 때는 여기 중에서 가까운데 그냥 아무 데나 가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쓸데없는 얘기였지만 아무튼 뭐 그럴 수 있고, 센터 터널 쪽 수납 공간을 보시면은 역시 엔진이 없다 보니까 가운데가 굉장히 넓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콘솔 박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얕지만 밑에가 워낙 넓기 때문에 거의 뭐 박스가 들어갈 정도? 굉장히 공간감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컵홀더는 그냥 무난하게 생겼고요. 또 하나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장점이 USB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2개가 있고 앞에도 1개가 있고 2열에도 2개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휴대폰을 충전하는데 거의 220V에 그냥 바로 충전을 하는 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전이 돼서 이 부분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전기의 사용이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핸들 쪽에 이 드라이브 모드 디자인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는데, 이따 뒤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저는 스포츠 모드에서 주행성이 확 변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에코 모드랑 스포츠 모드랑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기름값 걱정 없이 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꽤나 많이 스포츠 모드로 해놓고 주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차키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또 하나 좋았던 점이 차키를 그냥 주머니에 넣고 차 가까이로 다가가기만 하면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열리면서
차 손잡이가 알아서 나옵니다.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차 손잡이가 알아서 나와서 굉장히 편하고, 이렇게 차를 타보면 따로 조명을 켜지 않아도 1열과 2열 모두 조명이 켜져서 탈 때 차가 나를 반기고 있다는 느낌을 줘서 굉장히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동을 걸면 불은 자연스럽게 꺼집니다. 운전석은 제 다리 길이에 딱 맞게 조절을 하고 2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차는 딱 차 높이나 공간감 이런 게 전기차이기 이전에 일단 SUV다 이런 생각이 확 들고요. 제 키는 이제 182cm 정도 되는데 운전석도 저의 기준으로 맞춰놨고, 제가 2열에 앉았을 때 다리 간격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거 보이시죠? 또 하나 좋은 점이 이 아래 레버를 통해서 의자를 뒤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당기고 뒤로 가고, 또 이 차가 SUV다 보니까 이렇게 2열이 앞뒤로 리클라이닝이 가능하다는 거, 이만큼 차이 보이시죠? 그래서 뒷좌석에서도 사람이 누워서 가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한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운데 도시락 부분을 보시면 도시락은 깡통 옵션이니까 굉장히 심플하죠. 2열 공조장치 같은 경우는 이 차가 깡통이다 보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USB 선 2개만 있는데, 여기도 충전이 굉장히 잘 돼서 다른 차랑 다르게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밑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조금 있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송풍구가 가운데에 있지 않고 사이드 쪽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참고로 깡통 모델은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건 비상등 깜빡이를 켜고 있는 모습이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SUV답게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또 약간 박스카 형식이다 보니까 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2열을 굽히면 이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웬만한 성인 남자도 차박은 싹 가능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보면 대충 이런 느낌. 나쁘지 않죠? 트렁크 닫아주고, 외장 색상은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데 디지털 틸그린 펄 색상이라고 합니다. 뭐 깡통치고 여기 라이트도 굉장히 예쁜 편입니다. 라이트에 대해서는 깡통도 만족스럽고요. 여기 주유구 같은 경우는 나름 전자식이어서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오고, 끝까지 내리지 않고 살짝 쳐주기만 해도 알아서 내려갑니다. 이게 보시면 기어 레버가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걸로 DNR을 바꾸게 되고, 파킹은 옆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건 뭐 일주일만 타다 보니까 금방 적응하는 것 같긴 해요. 또 하나 편했던 점이 차 문을 열고 닫을 때 잡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여기가 안에가 꽤 깊게까지 홈이 파여있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차 문을 잡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뭐 고무줄이라든지 페나나 그 정도까지 보관도 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어서 역시 국산차가 수납 공간은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런 소소한 디테일 아주 좋습니다.